낡은 공방의 여인. 새벽 5시, 아직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김혜옥은 눈을 떴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다. 여보, 오늘도 일어났네. 빈 베개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남편 박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나온 혜옥은 물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봤다. 마당 한쪽 구석, 낡은 컨테이너로 만든 공방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아직도 거기 있구나. 45년 전 갓 결혼한 혜옥과 종수가 손수 지은 그 공방. 당시엔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이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 하나씩 장비를 들여놓고 밤늦도록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꿈을 키웠던 곳이었다. 혜옥아, 언젠가 우리가 만든 가구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게 될 거야. 종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젊은 부부가 함께 만드는 가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견고하고 아름다웠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량 생산된 저렴한 가구들이 시장을 점령했다. 주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들 도연이 태어나자 혜옥은 육아와 살림에 매달려야 했다. 공방일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몫이 되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간 것이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혜옥은 공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나무 향과 오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냄새만큼은 4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도 왔어. 남편의 사진에 대고 인사를 건넸다. 작업대 한 구석에 놓인 흑백 사진 속 종수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혜옥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남편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서랍장을 조금씩 다듬고 새로 들어온 주문을 위해 나무를 재단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도 이 일만큼은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는 왜 맨날 저 더러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문득 며느리 유아람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작년 추석 때 친구들과 통화하며 했던 말이었다. 더러운 곳이라니. 혜옥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람에게 이 공방은 그냥 쓸모없는 창고에 불과했다. 45년간 쌓인 추억도 남편과의 소중한 기억도 모르는 채로 점심때가 되자 혜옥은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아람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클라이언트분. 인테리어 컨셉은 완전히 모던하게 잡을게요. 아, 원목 가구는 절대 안 돼요. 요즘 누가 그런 투박한 걸 써요? 혜옥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투박한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오후 6시 건축 디자이너인 아들 도연이 집에 돌아왔다. 항상 그렇듯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저녁 뭐예요? 김치찌개 끓였어. 또요?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혜옥은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렸다. 43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응석바지 아이 같았다. 아람이는 회사 회식이래요.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아람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고 그만큼 자부심도 강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때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무관심으로 표출되곤 했다. 할머니, 오늘 공방에서 뭐 했어요? 유일하게 혜옥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12살 손녀 지우뿐이었다. 아이는 진심으로 궁금한 듯 해옥의 옆에 앉았다. 오늘은 서랍장 손잡이를 달았어. 너 기억하니?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그거. 우와, 정말요? 보여주세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 아이만큼은 해옥의 일에 진짜 흥미를 보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공방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야, 공부해야지. 할머니 일은 나중에 봐도 돼. 도현이 딸을 제지했다. 공부가 우선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해옥에게는 아이의 관심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서운했다. 저녁 8시쯤 아람이 돌아왔다. 브랜드백을 들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해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아직. 내일 추석인데 준비는 다 됐죠? 우리 친정 식구들도 온다고 했잖아요. 아람의 말에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추석에는 아람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합쳐 총 12명이 모이기로 했다. 해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일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다. 음식은 괜찮은데. 아, 식탁이 문제네요. 해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식탁이 왜요? 12명이 앉기엔 지금 식탁이 좀 작아서. 내가 공방에서 큰 걸로 하나 만들어뒀는데. 에이, 괜찮아요. 사람들 좀 붙어 앉으면 돼요. 어머니가 만든 건 좀. 아람이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다. 촌스럽다는 뜻이었다. 해옥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3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8인용 원목 식탁이었다. 남편과 함께 설계하고 최고급 참나무로 정성스럽게 완성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것에 불과했다. 그래도 한번 보기라도. 어머니, 저희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컨셉이 있어요. 모던하고 세련된 걸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결국 해옥은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 가족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바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날 밤, 해옥은 잠이 오지 않았다. 공방으로 나가 완성된 식탁을 바라봤다. 은은한 나무결이 아름다웠고 모서리 하나하나가 완벽했다. 어떤 비싼 수입 가구보다도 견고하고 우아했다. 여보, 우리가 만든 건 정말 촌스러운 걸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45년 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해옥은 아직 몰랐다. 자신의 공방이 가진 진짜 가치를, 그리고 내일 추석날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변화의 전조처럼. 추석 당일 오전 8시. 해옥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12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70살 노인에게는 큰 일이었지만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해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람이 부엌에 들어와서는 해옥이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반찬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람의 목소리에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응. 오늘 우리 친정 식구들도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테리어가. 해옥은 며느리의 의중을 눈치챘다.
집안 곳곳에 놓인 해옥의 손작품들, 원목 선반, 작은 장식장, 수공예품들이 아람에게는 부담스러워 보였다.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되지. 그게 제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요. 특히 어머니는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셔서 눈이 높으시거든요. 결국 나온 본심이었다. 아람은 시어머니의 촌스러운 취향이 친정 부모에게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알겠어. 내가 신경 써볼게. 해옥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답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눈치를 봐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오후 2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아람의 부모인 유정호, 김미연 부부가 먼저 왔고, 이어서 아람의 언니 부부와 그들의 자녀까지 총 8명이 추가로 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람의 어머니 김미연은 6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브랜드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었다. 해옥과는 확실히 대조적이었다. 어머, 집이 참 특이하네요.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미연의 첫마디였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낡았다는 의미였다. 아람아, 식탁은 어디 있어? 사람이 많은데. 아, 잠깐만요. 아람은 해옥을 불렀다. 해옥은 이미 공방에서 완성한 8인용 대형 식탁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어머니, 식탁. 공방에 있어. 같이 가서 옮기자. 해옥과 도현 그리고 아람의 아버지까지 함께 공방으로 갔다. 공방 문을 열자 해옥이 3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원목 식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 이거 정말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도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식탁의 완성도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응, 아버지랑 같이 설계한 걸 완성한 거야. 식탁의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다리 부분의 조각은 우아하면서도 견고했다. 12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이거 쓰죠. 정말 멋있네요. 아람의 아버지 유정호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하지만 거실로 식탁을 옮기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다. 어머, 이 식탁. 아람의 어머니 김미연이 식탁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좀 무겁고 투박한 느낌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좀 더 심플하고 모던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전통 스타일은 좀 구식 같아 보여요. 아람의 언니까지 가세했다. 아람은 순간 고민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식탁이지만 친정 가족들 앞에서 촌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아람이 해옥을 불렀다. 그 순간 해옥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식탁 말고 그냥 원래 쓰던 걸로 할까요? 사람들이 좀 붙어 앉으면 되잖아요. 아람아, 12명이 어떻게 6인용 식탁에. 괜찮아요. 분위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식탁은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다. 이 낡은 식탁은 촌스러워. 오늘은 쓰지 말고 창고에 치워주세요. 순간 해옥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3개월 작품이 낡고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창고에 처박히는 모습을 봐야 했다. 아람아, 그렇게 말하지 마. 도현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자리라서요. 아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 행동은 해옥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다. 결국 해옥의 작품은 창고로 옮겨졌고 12명의 사람들은 비좁은 6인용 식탁 주변에 다닥다닥 앉아야 했다. 참 불편하네요. 차라리 그 큰 식탁을 쓰는 게 나았을 텐데. 아람의 아버지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해옥은 부엌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45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만든 작품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낡은 식탁, 촌스러운 것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해옥은 아직 몰랐다. 이 모욕이 곧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석 저녁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나간 후 해옥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12명분의 그릇과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연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람은 친정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엄마가 그러시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람의 목소리가 해옥의 귀에 들렸다. 음식은 칭찬하면서 정작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는 식탁을 창고에 치우라고 했던 모순. 설거지를 마친 해옥은 공방으로 향했다. 창고에 처박힌 자신의 작품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공방 문을 열자 구석에 놓인 원목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나무의 결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살았나?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해옥은 중얼거렸다. 45년 동안 이 일에 매달려 왔는데 가족들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취미 정도로 여겨지는 현실이 참담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해옥은 문득 작업대 서랍을 열어보고 싶어졌다. 남편이 쓰던 서랍이었는데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각종 공구들과 도면들이 나왔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해옥의 눈에 낯선 서류들이 들어왔다. 이게 뭐지? 영어로 쓰여진 계약서였다. LUXURY FURNITURE IMPORTCONTRACT라는 제목이 보였다. 해옥은 영어를 잘 못했지만 남편의 이름과 사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문서임을 직감했다. 계약서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다. 남편이 아직 건강했을 때였다. 이상하네. 종수가 왜 이런 걸 숨겨뒀지? 더 뒤적거리자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다. 은행 통장 사본, 매출 장부, 그리고 어머! 해옥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통장에 기록된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월 입금액이 4천만 원이 넘었다. 그것도 매달 규칙적으로. 이게 우리 공방 돈이야? 해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부를 계속 넘겨봤다. 지난 5년간의 매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0년 연 매출 4억 8천만 원. 2021년 연 매출 5억 2천만 원. 2022년 연 매출 5억 8천만 원. 이게 정말이야? 손이 떨렸다. 그동안 자신들이 단순히 마을에서 소소하게 가구나 만드는 노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그때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필체였다. 해옥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사실 나는 5년 전부터 큰 일을 해왔어. 우리 공방의 가구가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유럽의 명품 가구 회사에서 우리 디자인을 보고 독점 계약을 제안했거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우리 같은 시골 부부가 만든 가구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니. 하지만 정말이었어. 우리가 만든 전통 한국식 원목 가구가 유럽에서는 오리엔탈 럭셔리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거든. 매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들어오는 돈 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놀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 그리고 도현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이 돈이 우연히 들어온 횡재라고 생각할까 봐서. 하지만 이건 횡재가 아니야, 혜호가. 우리가 45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의 결과야.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낸 예술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계약서와 장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이 이 공방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어. 도현이가 집을 사고 지우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덕분이야. 내가 떠나면 이 일을 내가 계속해줘.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의 작품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돼. 사랑하는 아내 혜옥아. 고마웠어. 편지를 다 읽은 혜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여보,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5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세계적인 장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의 일을 낡고 촌스러운 취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혜옥은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서류들을 찾아봤다. 해외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작품 사진들,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식탁이잖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에는 오늘 아람이 촌스럽다며 창고에 처박은 바로 그 식탁이 있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오늘 당한 모욕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내일은 다를 거야. 혜옥의 눈에 45년 만에 처음 보는 결기가 서렸다. 그날 밤 혜옥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 공방 얘기야? 컴퓨터를 켜서 남편이 저장해둔 파일들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폴더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해외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나타났다. 25,000유로라고. 그게 3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 혜옥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유로 환율을 계산해 보니 한 개당 3,20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 아람이 촌스럽다고 창고에 처박은 식탁이 바로 그 디자인과 똑같았다. 더 많은 이메일들을 확인해 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다. 독일의 러그저리 리빙, 프랑스의 MAI선 오리엔털, 이탈리아의 카서, 이에리 GANT 등 유럽 전역의 고급 가구 매장들이 혜옥의 공방에서 제작한 가구들을 주문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했구나.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 상반기 매출 현황. 1월 4,200만 원 식탁 1개, 장롱 1개. 2월 3,800만 원 의자 세트 2조. 3월 5,100만 원 서재용 책상 2개. 4월 4,600만 원 침실용 화장대 1개,
서랍장 2개. 5월 3,900만 원 거실장 1개. 6월 4,400만 원 식탁 1개. 의자 세트 1조. 상반기 총 매출 2억 6천만 원. 연간 5억이 넘는다는 게 정말이었어. 해옥은 어지러워하며 의자에 앉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컴퓨터 속 또 다른 폴더를 열어보니 HOUSEFINANCES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다. 클릭해보니 집안의 모든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월 평균 가계 지출 2024년 기준. 생활비 200만 원. 도현이 가족 용돈 150만 원. 지우 교육비 120만 원. 집 관리비, 공과금 80만 원. 기타 경조사비, 의료비 100만 원. 공방 수익에서 충당 650만 원 월 평균 4,200만 원 수익의 15%. 우리가 도현이네 생활비를 대고 있었다고. 해옥은 충격받았다. 도현과 아람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공방의 수익 때문이었던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도현이 3년 전 아파트 구입할 때 계약금 5천만 원 공방 수익에서 지원. 아람의 인테리어 회사 창업 자금 3천만 원 공방 수익에서 지원. 지우의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등 월 120만 원 공방 수익에서 지원. 가족 여행비, 명절 비용 모두 공방 수익에서 충당. 이걸 애들이 알고 있을까? 해옥은 고개를 저었다. 도현과 아람은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취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자신들의 생계가 그 취미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남편의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해옥이가 놀랄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방은 이미 한국 전통 가구계의 숨은 보석이 되었다. 유럽 바이어들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동양적 이국 취미 때문이 아니라 진짜 품질 때문이다. 45년간 갈고 닦은 우리의 기술은 이제 세계적 수준이다. 독일 장인들도 우리 손기술을 인정할 정도다. 특히 해옥이의 섬세한 마감 처리 기술은 유럽에서도 흉내낼 수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들은 이 가치를 모른다. 도현이는 아직도 아버지가 시골에서 나무나 깎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 아람이는 우리 작업을 낡은 것이라고 여긴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말해줘야겠지만 그 전에 해옥이가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된다. 해옥은 메모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숨겼던 비밀이지만 그 덕분에 오늘 같은 모욕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해옥은 결심을 굳혔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계약서를 확인해 봤다. 김해옥 공방. 계약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월 최소 주문량 2점에서 3점. 평균 단가 2만에서 3만. 연간 예상 매출 30만 약 4억 5천만 원.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네. 해옥은 깜짝 놀랐다.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미리 해옥의 이름으로 계약을 갱신해둔 것이었다. 즉, 법적으로도 이 사업의 주인은 해옥이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해옥은 모든 서류 정리를 마쳤다. 이제 확실해졌다. 자신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연간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제적 장인이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가족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해옥은 중얼거렸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옥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45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오늘 좀 달라 보이시네요. 아침을 먹으러 나온 도현이 말했다. 그래, 별거 아냐. 해옥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람도 부엌으로 나왔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한 기색이 조금 있는 것 같았지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어머니, 어제는 좀 정신없었네요. 응, 괜찮아. 그 식탁 말인데 나중에 다시 꺼내서 써도 될까요? 평소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아람의 말에 해옥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도현은 TV를 보고 있었고, 아람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해옥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다. 다들 잠깐 이리 와봐. 해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왜요, 할머니? 지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가족회의 좀 하자. 가족회의요? 도현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람도 노트북을 닫고 해옥을 바라봤다. 앉아 다들. 해옥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게감이 있었다. 가족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소파에 앉았다. 해옥은 공방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얘들아, 엄마가 뭐라고 사는지 알고 있니? 그야. 공방에서 가구 만드시잖아요. 취미 삼아서. 도현이 대답했다. 취미라. 해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람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시어머니께서 목공 작업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시간 보내기에도 좋고. 시간 보내기.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볼게. 해옥은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독일 회사와의 계약서였다. 이게 뭔지 알아? 가족들은 영어로 쓰여진 계약서를 멀뚱멀뚱 바라봤다. 계약서 같은데. 무슨 계약서예요? 독일 럭셔리 가구 회사와 우리 공방 사이의 독점 공급 계약서야. 독점 공급 계약? 도현의 눈이 커졌다. 응. 5년 전부터 우리 공방에서 만든 가구들이 유럽 전역에 수출되고 있어. 해옥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매출 장부였다. 이건 우리 공방 매출 현황이야. 한번 봐봐. 아람이 장부를 받아들었다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어머, 이게 월 4천만 원이요? 응. 적을 때는 3,500, 많을 때는 5천까지도 나와. 이게 정말이에요? 도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이지. 너희 아버지가 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그런데 나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다 처리했더라고. 해옥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가계부였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집 가계부야. 가계부를 본 순간 도현과 아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우리 생활비가 공방 수익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너희가 쓰는 돈의 80%가 공방에서 나와.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도현아, 내가 3년 전에 아파트 살 때 계약금 5천만 원 어디서 났는지 기억해? 그건 어머니가 적금을 깨서 주신다고. 그 적금이 공방 수익으로 만든 거야. 아람아, 내가 인테리어 회사 차릴 때 창업자금 3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아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 교육비, 생활비, 용돈, 여행비. 다 공방에서 나온 돈이야. 해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어제 아람이 촌스럽다며 창고에 처박은 식탁 사진과 가격표였다. 그리고 이거. 어제 너희가 창고에 처박은 그 식탁이야. 사진 속 식탁 아래 적힌 가격을 본 순간 아람의 입이 떡 벌어졌다. 2만 5천. 이게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어제 너희가 낡고 촌스럽다고 한 바로 그 식탁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다. 해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45년 동안 나와 너희 아버지가 만든 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어. 세계가 인정하는 예술 작품이었지. 어머니. 도현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해옥은 손으로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거든. 해옥의 눈에 45년 만에 처음 보는 결기가 서렸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해옥은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4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이다. 아람아. 해옥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예, 어머니. 아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까지의 충격적인 사실들로 인해 이미 멘탈이 무너진 상태였다.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솔직하게 말해봐. 어차피 다 드러난 마당에. 아람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해옥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냥 시골에서 취미로 나무 작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취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구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3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식탁을 낡고 촌스럽다고 했구나. 어머니. 그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창고에 처박으라고 했고. 아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해옥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다. 아람아, 내가 어제 창고에 처박은 그 식탁 하나로 우리 집이 6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어. 내가 투박하고 구식이라고 한 우리 공방 작품들로 네가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수 있었고 도현이가 집을 살 수 있었어. 아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자랑하던 그 브랜드 가방. 그것도 내 작품 하나 팔아서 살 수 있는 돈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아람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몰랐다고? 해옥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다. 5년 동안 매달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돈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니? 그건 저는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저축해 두신 돈인 줄. 저축? 해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골에서 나무 깎는 노인이 어떻게 매달 수천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람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녀는 시댁의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편리하게 생활비가 나오니까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도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아들을 향했다. 43살이 되도록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니? 어머니, 내가 건축 디자이너라며 그럼 우리 공방에서 나오는 도면들의 수준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왜 관심이 없었지?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해옥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 그런데 말이야. 가족들이 모두 해옥을 바라봤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해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 공방을 바라봤다. 4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곳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눈치요? 응. 내 작품을 낡고 촌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눈치 말이야. 아람이 얼굴을 붉혔다. 자신의 말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이미 늦었어. 해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다. 나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새로운 삶이요? 응.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이름으로. 해옥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어젯밤 세워서 적은 계획서였다. 빗물 카페. 빗물 카페요? 지우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가 만들 새로운 공간이야, 지우야. 해옥은 손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줬으니까. 카페인데 공방이기도 한 곳.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할머니가 가구 만드는 걸 구경할 수도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곳이야. 와, 멋있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곳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라더라고. 체험형 공방 카페 말이야. 해옥이 설명을 계속했다. 나는 45년 동안 이 집 구석에서 숨어서 일했어. 아무도 내 작업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어머니. 도현이 말하려 했지만 해옥은 계속했다. 당당하게 내 이름을 걸고 내 작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거야. 김해옥 공방이라고 말이야. 아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람아, 기회는 5년 동안 매일 있었어. 한 번이라도 내가 뭘 하는지 진짜로 관심을 가져봤다면. 해옥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작품을 창고에 처박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갈 수는 없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해옥은 손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우야, 할머니 마음은 고맙지만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하지만 저는 할머니 공방이 좋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우가 나무 냄새를 좋아한다고. 해옥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럼 할머니 카페에 자주 놀러와. 새로운 가구도 만들어 보고 할머니랑 커피도 마시고. 정말요? 그럼. 할머니의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되는 거야.
도현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집은 너희가 알아서 해. 해옥의 답변은 단호했다. 지금까지 공방 수익으로 생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벌어서 생활해. 하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 당장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야. 3개월 정도는 기존 계약 때문에 수익이 들어올 거니까 그동안 준비하면 돼. 아람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정말로 용서할 수 없으세요? 해옥은 아람을 바라봤다. 5년 동안 무시당하고 어제는 모욕까지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람아,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을. 45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로 살았어. 이제는 김해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해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내 작품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유럽에서는 내 가구를 예술품이라고 부르거든. 마침내 아람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하지만 해옥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곳을 알아보기 시작할 거야. 빗물 카페를 위한 완벽한 장소를 말이야. 해옥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공방으로 향하는 해옥의 뒷모습에서는 45년 만에 처음 보는 당당함이 느껴졌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현과 아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실에서 둘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아람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는 줄 몰랐어. 도현도 후회로 가득한 목소리였다. 5년 동안 매달 수천만 원씩. 그게 어머니 실력으로 번 돈이었다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심지어 어머니 작품을 촌스럽다고 했어. 3천만 원짜리 식탁을. 아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심스러워 더욱 울음이 나왔다. 내가 건축 디자이너라면서 한 번이라도 어머니 도면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도현도 자책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45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런데 정말로 어머니가 나가시면 어떡하지? 아람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지우 교육비는? 그것보다 도현이 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게 더 큰 문제야. 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실까? 아람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옥은 일찍부터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새로운 계획을 위한 스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빗물 카페의 인테리어 설계도였다. 카페 공간은 이쪽에, 공방은 유리벽으로 구분해서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였다. 지우야, 들어와.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만들 카페 그림을 그리고 있어.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스케치를 들여다봤다. 와, 정말 멋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할머니 작업하는 거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우 같은 어린 친구들은 직접 나무 작업도 체험해 볼 수 있어. 정말요? 저도 할머니처럼 가구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지우는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렸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집에서 나가실 거예요? 해옥은 잠깐 손을 멈췄다. 지우야, 할머니도 힘들어. 엄마가 어제 밤새 울었어요. 아빠도. 그래? 네. 그리고 엄마가 계속 내가 바보였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해옥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지우야, 할머니는 45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할머니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저는 할머니가 당당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엄마랑 아빠도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엄마는 할머니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해옥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오후에는 도현이 공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응, 왜?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해요. 도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43살이 되도록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하고. 해옥은 아무 말 없이 작업을 계속했다. 어머니가 세계적인 장인이었다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도연아. 해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하지만, 이제는 어른으로 살아. 43살까지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정말로 나가실 건가요? 응.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그럼, 가끔은 연락하시죠? 지우도 할머니를 그리워할 텐데. 해옥은 잠깐 손을 멈췄다. 지우는 할머니 카페에 놀러 올 수 있어. 언제든지. 그것이 해옥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다. 저녁 무렵 아람이 마지막으로 공방을 찾았다. 어머니. 아람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해옥은 여전히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5년 동안 어머니 덕분에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해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람아, 기회는 매일 있었어. 하지만 너는 내 작품을 창고에 처박는 걸 선택했잖아. 아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제의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오후 2시, 빗물 카페 앞에 선 도현과 아람은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해옥의 모습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정말 어머니 같아 보이지 않아. 아람이 중얼거렸다. 해옥은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3개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도현도 감탄했다. 들어가자.
아람이 용기를 내며 카페 문을 열었다. 딸랑딸랑. 문 위의 작은 방울 소리에 해옥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도현과 아람을 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다. 어머니. 도현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해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손님들을 의식하며 평상시처럼 말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냉담하지도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은 애매한 톤이었다. 도현과 아람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카페 곳곳을 둘러보는 그들의 표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혼자서 다 하신 거야? 아람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원목으로 만든 모든 가구들, 섬세하게 조각된 장식들,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 이 모든 것이 해옥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특히 카페와 지하 공방을 연결하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작업 공간은 정말 전문적이었다. 각종 공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벽면에는 해옥의 작품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주문하시겠어요? 해옥이 다가와서 메뉴판을 내밀었다. 여전히 사업적인 톤이었다. 커피 2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해옥은 커피를 내리러 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도현과 아람의 마음은 복잡했다. 3개월 전 집에서 보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 우리가 필요 없구나. 아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체험 끝났어요. 젊은 커플이 올라오며 해옥에게 인사했다.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세요. 해옥은 따뜻하게 손님들을 배웅했다. 도현과 아람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손님들이 나간 후 카페에는 도현과 아람, 그리고 해옥만 남았다. 해옥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카페.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해옥은 아무 대답 없이 다른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아람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해옥의 손이 잠깐 멈췄다. 3개월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해옥이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43살이 되도록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세계적인 장인이셨는데 저희는 그저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아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만드신 그 식탁, 3천만 원짜리 식탁을 촌스럽다고 했어요. 창고에 처박으라고 했어요. 그만해. 해옥이 차갑게 말했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정말. 아람아. 해옥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지금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내 작품이 창피했잖아.
친정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부끄러웠고 내가 만든 건 모두 낡고 촌스러운 거였어. 아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이 정말 그랬으니까.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바보인 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해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도현이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없이도 이렇게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해옥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로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저희가 어머니에게 짐이었나 봐요. 어머니를 이렇게 숨죽이며 살게 했구나. 해옥은 잠깐 당황했다. 원망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도현은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고 있었다. 도현아, 어머니, 저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도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람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받기만 하고 살았어요. 5년 동안 어머니 덕분에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안 됐어요. 아람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사실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해옥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우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엄마, 아빠. 지우는 깜짝 놀라며 가족들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가 드디어 왔네. 지우야. 해옥이 손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할머니, 엄마, 아빠랑 화해하셨어요?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해옥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말로 행복했다. 3개월 동안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지우야, 할머니한테는 너희들도 소중해. 해옥이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다. 45년 동안 가족이 전부였어.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도현과 아람이 해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알아요, 어머니.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람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는 여기서 계속 카페 하세요. 저희는 가끔 손님으로 와도 될까요? 손님으로? 네. 어머니 작품도 구경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가끔 뵙는 거예요. 해옥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아람이 말을 이어갔다. 혹시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지우만이라도 주말에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정말요? 지우가 눈을 반짝였다. 해옥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럼 저는 할머니 카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되는 거야. 도현과 아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최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6개월 후 빗물 카페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70세 장인 할머니가 운영하는 체험형 공방 카페라는 독특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해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준비했다. 45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무대였다. 할머니, 오늘 예약 상황이에요. 지우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이제는 정말로 해옥의 든든한 매니저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가득이구나. 네. 그리고 독일에서 또 주문 들어왔어요. 해옥은 뿌듯해했다. 유럽의 바이어들은 여전히 해옥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도현과 아람이 들어왔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어머니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요. 아람이 수줍게 말했다. 6개월 동안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지우 생일이에요. 도현이 말했다. 아, 맞다. 13살 되는구나. 혹시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지우 생일 파티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해옥은 잠깐 망설였다. 지우가 할머니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가 와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해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지우를 위해서 가야지.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요? 생일 선물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걸로 하자. 지우만을 위한 특별한 작품 말이야. 어머니, 고마워요. 아람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해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5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김해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 가족과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해옥은 중얼거렸다. 빗물 카페의 오후 햇살은 오늘도 따뜻했다. 해옥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해옥은 70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빗물 카페라는 자신만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해옥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옥은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김해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며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는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